만약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동의 작은 불씨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2020년에 바로 그 아찔한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가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계산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정세 뉴스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배후의 복잡한 전략과 그로 인해 우리의 지갑, 주유소의 기름값, 심지어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생생한 경험을 함께 되짚어 볼 겁니다. 과연 어떤 계산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었을까요? 강력한 궁금증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의 첫 불씨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이었죠. 그는 이란 핵협정, 즉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선언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란을 그토록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요? 그의 외교적, 정치적 계산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이 이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고 핵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보았죠. 그는 이란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주요 세력으로 규정하며 핵 프로그램을 넘어 미사일 개발과 영내 무장 단체 지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란을 고립시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최소한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협상을 이끌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정책은 단순히 이란의 핵시설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경제를 옥죄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고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며 이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긴장감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란 지도자들 역시 미국의 압박에 맞서 단호한 표정으로 반발하며 중동 지역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긴장감에 휩싸여 갔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전략은 이처럼 한 국가의 운명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불씨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란 전략은 한 국가의 운명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까지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과연 이 불씨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그림자로 변모해갔을까요? 2019년 5월부터 중동의 긴장감은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 속 물처럼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이어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화염에 휩싸인 유조선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미국은 곧바로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이란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고가 정찰 드론을 격추한 것인데요. 이란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드론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국제공역에서 작전 중이었다며 이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전격 철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죠. 전 세계가 숨죽이며 전쟁 발발 직전의 위기감을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가 한순간의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혹은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모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석유시설인 아브카이크 유전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요동치며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 소행이라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확신하며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성은 이제 단순히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직전처럼 연쇄적인 파국을 예고하는 듯한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2020년 1월 3일 한 인물의 암살 소식에 비하면 약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란의 실세이자 중동 내 이란 영향력의 상징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을 국가적 테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했고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치 국가 전체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대한 시위처럼 진행되었죠.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외교관과 군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선제적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때, 전쟁의 그림자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넘어 우리 일상의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암살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국제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중동의 불안정은 곧 석유 시장의 불안정으로 직결되기에 국제 유가는 예측할 수 없는 폭등세를 보이며 순식간에 배럴당 $70 선을 위협했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값 전광판이 눈 깜짝할 새 숫자를 갈아치우는 모습, 운전자들의 한숨이 거리마다 가득했죠. 이는 비단 기름값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요동치며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큰 불확실성을 안겼죠.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우리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형 선박에 가득 실린 컨테이너들이 먼 바다를 건너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복잡한 국제 물류망은 과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중동 지역은 우리에게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의 핵심이자 거대한 수출 시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을 가져왔고 이는 곧 우리의 지갑과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중동 정세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멀리 떨어진 강대국들의 갈등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란의 보복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닷새 만인 1월 8일 새벽,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인 아라사드 공군 기지 등 두 곳에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순교자 솔레이마니를 위한 보복작전지라고 발표하며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장면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죠. 이란은 만약 미국이 또다시 보복에 나선다면 더욱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제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전쟁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지구촌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알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쳤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는 미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예고할지 아니면 의외의 선택을 할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달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장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며 추가적인 군사 보복 대신 경제 제재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질환이 물러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를 진정시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죠. 전면전의 벼랑 끝에서 내려진 의외의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궁극적으로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군사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면전이 가져올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은 그에게 큰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했을 겁니다. 동맹국들의 강력한 자제 요청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었죠.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되 자칫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전면전만큼은 피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이란의 공격을 충분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이로써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극적으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아찔한 현실 인식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강대국 지도자의 복잡한 계산 하나가 평범한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던 시간이었죠. 강대국의 외교적 결정이 전 세계의 안정과 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진 중동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휘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절감했죠. 2020년 1월,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자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제거하면서 이란은 곧바로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이며 다음 사태를 예의주시해야만 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라크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보복에 나섰고 이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전면전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핵전쟁이라는 섬뜩한 단어까지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세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유가는 치솟으며 국제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미국의 즉각적인 재보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군사 충돌 대신 추가적인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현실에서 그는 왜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히 군사적인 판단을 넘어선 복잡한 국제 정치적 계산과 국내외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지만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중요한 해였죠. 장기적인 전쟁은 미국 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는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담 역시 그의 계산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미군 사상자 없이 마무리된 점도 트럼프가 추가 확전을 피할 명분을 제공했을 수 있고요. 이처럼 극한의 긴장 속에서 내려진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내 정치적 계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숙고 끝에 나온 결과였던 셈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강대국의 지도자가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막중한 무게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강대국의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평범한 우리 삶의 상상 이상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당시 한국 경제 역시 중동발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곧바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주식시장은 출렁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요인이 되곤 하죠. 특히 이란은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원 중 하나였고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대이란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고요. 이처럼 국제 정세의 미묘한 흐름은 우리 식탁 위의 물가, 통장 잔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이란의 긴장 관계는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대국의 외교적 결정 하나가 전 세계의 안정과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는 점 말이죠. 지정학적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 형태와 양상만 다를 뿐 우리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여전히 강력할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국제 정세의 배후 전략과 그로 인해 우리의 지갑, 기름값, 심지어 미래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생생한 경험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시는 그토록 아찔한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국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